안녕하세요. 다솜 도배방입니다. 오늘은 마이너스 몰딩 마감의 안 좋은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. 오늘 현장을 들어왔는데 일단 뭐 이 집은 지은 지가 한 8년 정도 됐어요. 그리고 도배를 아마 한 번도 안 한 상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그 벽지 이제 그대로 지금 붙어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아이텍스 속에 저렇게 아이텍스 있고, 그래서 일단 벽지를 다 제거를 해야겠죠. 아이텍스는 재사용하기가 좀 불안하죠. 나중에 하자가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아이텍스를 제거하고 도배를 이제 시정을 할 건데, 지금 이 현장이 마이너스 몰딩이 다 있어요. 뭐 문틀이라든가 뭐 선정 이런 부분들이 다, 그리고 이 등도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열 때문에 저렇게 좀 오래되면은 이제 부식이 돼가지고 깨지는 경우가 있죠. 지금 보시다시피 이 몰딩 이런 이제 그 문틀 같은데도 벽지가 다 저렇게 나와 있죠. 말라가지고 실리콘을 다 쏘고서 하다 보니까 이제 실리콘이 쏴 있는 부분은 붙어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벽지가 다 이렇게 떨어지죠. 근데 이거는 실리콘을 안 쏘고 해도 사실 마감하기가 쉽지가 않죠. 왜냐면은 저 틈새가 너무 넓어요. 지난번에 그 마이너스 몰딩처럼 적당한 틈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도배를 마감을 해도 벽지가 오래돼도 그 원형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, 지금 오늘 현장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런 문틀 같은 경우라든가 이 천정 몰딩 같은 경우도 이 틈새가 넓은 부분이 있어요. 규칙적이지가 않고, 지금 이 부분은 너무 좁고 또 위에 부분은 또 넓고,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을 사실 안 쏘고 마감하기가 쉽지가 않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싱크대 옆에 부분 마감하면서 벽지가 다 떠 있어요. 너무 넓게 틈새가 너무 넓은 거죠. 그러니까 도배를 이제 뭐 아무리 도배를 마감을 마지막에 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목작업이나 뭐 싱크대라든가 이 마지막 작업이 도배라고 해서 모든 거를 다 마감을 할 수는 없죠. 지금 천정도 보시면은 굉장히 불규칙적이에요. 일정하지가 않고 넓은 부분도 있고 좁은 부분도 있고, 그러니까 저렇게 벽지가 실리콘을 안 쏘고 아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. 하지만 실리콘을 쏘고 이제 마감을 하게 되면은 벽지가 이제 오래되면서 다 저렇게 실리콘을 쏜 부분만 벽지가 붙어 있고 실리콘을 쏘지 않은 부분은 떨어지는 거죠. 또 저렇게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걸레질로 이제 마지막에 실리콘을 닦다 보면은 그 물이 스며들죠. 그 실리콘에 스며들다 보니까 벽지가 좀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, 이렇게 실리콘을 쏘고 마감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도배를 할 때 저렇게 이제 지난번처럼 칼질만 한번 해도 깔끔하게 벽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긁어내야죠. 저런 식으로 이제 긁어내다 보니까 또 저게 사실 100% 깔끔하게 긁어낸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. 저 안에 뭐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. 저거를 뭐 전혀 없이 깨끗하게 제거한다는 거는 뭐 하루 종일 한 사람이서 뭐 제거하는 또 사실은 쉽지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마감을 하게 되면은 저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. 그리고 이 아트월 같은 경우도 이 가죽으로 이 이제 마감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가죽이다 보니까 저렇게 타카로 쏜 자국들이 보이죠. 사실상 도배가 불가능하죠. 이 가죽 이렇게 두꺼운 뭐 소가죽처럼 굉장히 두껍더라고요. 그래서 저거는 무조건 뜯어내야 돼요. 저 위에다가는 뭐 부직포든 뭐든 마크졸이든 뭐 프라이머든 뭘 해도 저 위에다가는 도배가 불가능하니까 뜯어내야 되는데, 저게 이제 운이 좋은 경우는 잘 뜯어지지만 또 운이 나쁜 경우는 사실 저게 안 뜯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 왜냐면은 이제 가죽이다 보니까 이제 뭐 본드라든가 좀 아주 강력한 접착제 같은 것도 이용을 해서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죠.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벽지 뜯듯이 그런 식으로 잘 뜯어지진 않아요. 저 부분은 좀 이제 강력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뜯는 것도 굉장히 좀 힘이 들죠.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부분을 도배를, 왜냐면 이제 TV를 달고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뚫려가지고
도배를 안 할 수가 없죠. 보기가 싫다 보니까.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집을 지을 때 실리콘을 쏘고 도배를 한 현장 같은 경우는 다음에 도배를 하더라도 물론 안에를 다 긁어내고 해서 하는데 그래도 실리콘을 안 쏘면 조금 이제 불안한 마감이 이루어지죠.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한번 실리콘을 쏜 현장은 다음번 도배를 할 때는 물론 최대한 이제 긁어내 가지고 뭐 그리고 저 몰딩 틈새가 사실 일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굳이 실리콘을 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벽지만 제거하고 넣어놔도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오늘 현장은 너무 규칙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실리콘을 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아이텍스 같은 경우는 벽지를 붙이기 직전에 저렇게 이제 본드나 실리콘으로 쏘고 도배를 해야죠. 그래서 이 아이텍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초보자 아이텍스를 시공하지 않은 사람이 이 아이텍스 위에다가 도배를 하는 거는 조금 조심해서 이제 시공을 해야죠. 이제 그 이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콘센트 스위치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좁은 면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넓은 면 같은 경우는 벽지가 아이텍스는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마감을 이제 쓸어내릴 때 벽지를 이제 좀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벽지가 한쪽으로 쏠린다든가 그래서 나중에 마른 다음에도 벽지가 이제 줄어들지가 않아 가지고 이제 그 주름이 잡혀 있는 게 보이고요. 그리고 이제 방 같은 경우는 지금 무늬가 있는 벽지인데 이렇게 무늬가 있는 벽지 같은 경우는 몰딩이라든가 집이 어느 정도 높이가 일정해야지 저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가능하죠. 지금 이렇게 뭐 실리콘을 쏜 부분도 있고 안 쏜 부분도 있어요. 지금 천장이나 이런 몰딩 부분들을 틈새가 너무 넓은 부분은 실리콘을 마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이텍스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거의 많이 말라가지고 펴져 있거든요. 아이텍스는 마감을 할 때 부직포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마감을 할 필요가 있죠. 예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